자, 이제 프로야구 구단의 인지도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국내 컨설팅 회사에 국내 프로야구 구단이 분석을 맡겨서 그 컨설팅 회사에서 프로야구 구단의 상기도에 관해서 조사를 한 것을 제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KBO에 나와 있는 관중 자료와 그리고 갤럽에서 조사한 프로야구 구단 선호도, 이것을 제가 추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얻어진 자료가 아니고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최초 상기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단명과 최초 상기도를 선택하시고 삽입 메뉴에 가셔서 2차원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그래프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최초 상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단이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막대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최초 상기도 비율이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가장 최초 상기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스, 가장 낮은 곳이 NC 다이노스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최초 상기도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싶으시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여기서 데이터 들어가셔서 정렬하셔서 여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최초 상기도에 따라서 이것을 솔팅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내림차순으로 나열해야 되겠죠.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보조 상기도도 같이 함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보조 상기도까지 합쳐서 삽입하셔서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 구단의 순서가 비보조 상기도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초 상기도를 같이 넣어서 그림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이렇게 먼저 일단 데이터 레이블은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합쳐서 이 파란색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가시면 계열 겹치기가 있습니다. 이 겹치기를 100%까지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계열이 겹칩니다. 그런데 파란색이 보여야 되는데 파란색이 뒤로 들어갔죠. 그럼 파란색을 앞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데이터 선택하셔서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완성된 최초 상기도와 비보조 상기도에 관련된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레이브 야드 모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림은 밑으로 치우고요. 예, 그레이브 야드 모델은 비보조 상기도와 보조 상기도를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열을 선택하시고요. 삽입하셔서 분산형 차트로 그리시는데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예, 너무 얇으니까 거품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여기 구단 이름이 나오는 것이 좋겠죠.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바꿔줍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셀 값으로 변경하시고요. 이 셀 값은 요 구단의 명이 들어있는 그 셀들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Y 값은 지워주시면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러한 곡선의 모든 구단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보기 좋게 고쳐볼까요? 먼저 이 비보조 상기도는 축서식에서 0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은 뭐 문제가 없지만 일단 105 정도까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셨어요. 거품 크기가 한 5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요소마다 다른 색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뭘 고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하셔서 예,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로 바꾸십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좀 겹치는 부분들은 수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보시면 그레이브 야드 모델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개의 구단이 선두 그룹이죠. 삼성 라이온스,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그리고 2위 그룹에는 넥센 히어로, 하나 이글스, 기아 타이거스, 롯데 자이언트. 그리고 그 뒤로 3위 그룹에 SK 와이번스, NC 다이노스, KT 위즈.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프로야구 구단들이 만들어진 시기와 굉장히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레이브 야드 모델에 의하면 예, 그레이브 야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구단도 없고요. 그리고 뭐 틈새 구단도 없습니다. 다 잘 알려진 구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넥센 히어로스보다 SK 와이번스가 뒤쳐져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SK 와이번스는 만들어진 지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승도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팀인 넥센 히어로스보다 보조 상기도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초 상기도하고 저희가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 시장 점유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관중수하고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 상기도와 관중수, 컨트롤 키를 이용합니다. 예, 두 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하셔서 분산형 차트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추세선을 제가 좀 추가를 해보면요. 예, 이렇게 이런 선형 관계를 갖고 있죠. 즉 최초 상기도가 높으면 예, 관중도 많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구단들이 좀 있죠. 최초 상기도는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높은 구단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다 이제 구단 이름을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아까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거기서 셀 값, 구단 이름 정해 주시고요. Y 값은 지워주시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할까요? 예, 위쪽으로 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예, 보시면 최초 상기도가 높은 집단들이 역시 관중수도 많이 모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관중수가 많은 롯데 자이언트가 좀 예외적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최초 상기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SK 와이번스는 관중수는 좀 그래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최초 상기도가 높은데 반해서 하나 이글스는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관객이 좀 많이 없는 편이군요. 삼성 라이온즈도 최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많이 관중수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약간 좀 고쳐서 차트 요소 추가해 가보시면 축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로, 또 기본 세로 하셔가지고 실은 이쪽이 관중이죠. 예, 그리고 이쪽이 최초 상기도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최초 상기도가 높은 구단이 관중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림은 최초 상기도와 선호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상기도 선택하시고요. 또 컨트롤 키 선호도를 선택하십니다.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그대로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거기서 셀값, 구단명 확인 누르시고 Y값 지우시고 레이블 위치는 위쪽, 예,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차트 요소 추가, 기본 세로. 그래서 이쪽은 최초 상기도고요. 이쪽은 구단 선호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최초 상기도와 어떤 게 더 관계가 깊어 보입니까? 최초 상기도가 높으면 선호도도 높죠. 최초 상기도가 높으면 관중도 높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초 상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롯데와 한화,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정말 압도적인 선호도를 갖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뭐 이런 식으로 최초 상기도는 시장 점유율과 관계가 있다고 했었는데 프로야구에서는 관중수, 선호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구단 중에서는 SK 와이번스가 항상 좀 문제네요. 굉장히 선호도가 낮고 있죠. 상기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여러분 상기도가 낮으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구단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면 브랜드 연상도 적기 때문에 SK 와이번스가 어떤 구단이다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사람들이 떠오르지 못하는 거라서 이 SK 와이번스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야구 구단의 인지도에 대해서 대략적인 분석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커피숍 브랜드의 인지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설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커피숍 하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십니까? 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적겠죠. 뭐 카페베네, 이디야, 스타벅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당신은 다음 중 알고 있는 커피숍 브랜드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그래서 보조 인지도를 체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피숍 브랜드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죠. 자, 이 조사 결과는 커피숍 인지도 엑셀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파일을 여시고 같이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첨부된 커피숍 인지도 엑셀 파일을 여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A부터 D열까지 되어 있는데요. 100명의 전희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떠한 커피숍 브랜드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고요. 최대 3개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각 브랜드를 다 써놨고요. 그리고 보조인지도는 제가 미리 구해놨습니다. 이걸 보시고 보조인지도는 써주시면 되고, 이제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은 최초 상기도와 비보조 상기도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초 상기도는 결국에는 이 브랜드들의 빈도수인데요. 첫 줄의 빈도수가 최초 상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세 줄을 다 합쳐서 빈도수를 구한 것이 비보조 상기도입니다. 엑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count if입니다. count if. count if를 여시면요. 데이터의 범위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범위는 일단 첫 번째 줄만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는 여기죠. 스타벅스와 같으면 이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범위 내에서 스타벅스라는 항목이 16번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첫 줄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줄은 쭉 카피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들을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는 그 주소 앞에 달러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카피를 해서 밑으로 내리더라도 이동하는 주소만큼 자동으로 변환하는 그런 엑셀의 기능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리고 쭉 카피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디야하고 공차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보조 상기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카운트 if를 또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줄이 아니라 세 줄을 다 포함해서 카운트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제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소는 이렇게 세 줄로 바뀔 테고요. 그리고 참조하는 것은 스타벅스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함수를 변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엑셀을 잘 모르는 것인데요. 좀 엑셀을 좀 공부를 해서라도 이런 작업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 상기도와 비보조 상기도, 보조 인지도를 다 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막대 그래프도 그리시고 그레이브 야드 모델도 그리시고 해서 이것들이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한 내용을 제출하시는 것이 이번 주에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